자, 판소리의 역사는 숙종조에 등장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저게 판소리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숙종 때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조에 와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판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창시절 때 배웠지 않습니까? 신재호 선생님이 호가 뭐죠? 예? 누구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뭐야? 올맞어. 나도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신재호의 호가 뭔가? 단재는 신채호고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 대목에서 한 발도 못 가는데, 찝찝해서. 독립. 하여튼, 한 분이 계셨네요. 독립 신재호 선생이 원래는 경기도 분인데 고창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이거 판소리 좋은 애 갖고 이분이 관직을 그만두고도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부시키면서 그 당시에 판소리가 이 사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다 틀릴 거라고. 이게 뭐 녹음기가 있어요. 뭐 전화가 있어. 그냥 하나 배워가면 한 시간 걸어서 가는 동네 가면 또 집어전이야. 그러니까 온 사방에 그러니까 이게 더 퍼지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재호 선생이 이걸 정리를 하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흥보가 이렇게 해서 6개를 정리를 한 게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그분이 6개 정리하고 돌아가셨어. 그분이 더 오래 사셨으면 지금 훨씬 더 많을 건데. 아무튼 그 신지호 선생이 우리로 치면 이분이 뭡니까? 어떤 판소리에 획을 그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신지호가 신동리 선생이 태어난 게 1812년입니다. 1812년. 그런데 서양 오페라에서 제가 억지긴 하지만 서양 오페라의 3대 오페라 작곡가가 누구라고 하냐면요. 모차르트, 바그너, 베르디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차르트가 오페라를 현대 오페라를 정착시켰다면 그 모차르트 스타일을 양대 스타일, 베르디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오페라고 바그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악극이라고 하는 아주 스토리를 더 중시하는 그 두 가닥으로 흩어져서 이것이 오늘날 2대 말하자면 그 주류를 형성한 건데 그 바그너와 베르디가 1813년생이에요. 같은 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올해가 바그너와 베르디의 몇 주년이죠? 1813년이면? 200이야 벌써? 200년 흘렀나? 200주년이 되는 해라 올해 아마 여러분들이 바그너나 베르디 공연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갖다 붙인 게 신지호 선생님은 그들보다 1년 앞서 태어나셨다. 그래가지고 판소리에 대한 일종의 작곡이지 신지호가 한 것이 판소리를 작곡하신 분이다. 뭔가 하여튼 우리가 그러다가 신지호 시대뿐이지만 대원군이 야에서 숨어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 신분을 막 방탕하게 그러면서 대원군이 소리꾼들하고 어울리면서 판소리를 즐기다가 집권을 하니까 대원군의 가장 좋은 엔터테인먼트가 판소리인 거야. 그래서 대원군 시대 때 확 커가지고 판소리의 극성기를 이 그림을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원군 때는 판소리가 어떤 엔터테인먼트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로 이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극화하면 이제 뭐 김병기 좌상이 대원군 집에 왔다 이거죠. 좌상 우리 저 소리 하나 들읍시다. 내가 좋은 소리꾼을 하나 키우는데 일로 오시오. 자 누구 와서 소리 한번 해봐라. 그럼 한 30분 할 거 아닙니까? 하면 왜냐면 5시간씩은 못하죠. 있어도. 자 좌상 우리 소리꾼 어떻소? 뭐
좌상대감 소리꾼보다 좀 한 수 위 아니요? 그럼 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좌상은 또 집에 와가지고 더 좋은 소리꾼을 수배해가지고 막 키우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권문세도가의 그 파워를 측정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어느 집에 최고의 명창이 지금 있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사랑채에는 항상 명창이 먹고 자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대원군이 누구 와서 소리 좀 해라 하면 또 탁 듣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얘기한 3시간에서 8시간을 하루에 했지만 그 당시는 당연히 하루가 아니라 뭐 한 1시간 듣다가 뒷소절은 내일 하자 뭐 그랬겠죠. 이제 그랬는데 경복궁을 중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복궁 테이프 카팅을 하는 날 전국적인 축제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판소리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니까 소리꾼들이 쫙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재호 선생님 동리가 히든카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여자 소리꾼. 여자 소리꾼. 그래가지고 원래 소리는 그때 남자만 한다는 생각이 있었죠. 뭐 그 무렵이니까. 그런데 이 진채선이라고 하는 젊은 그 여자아이를 발굴해가지고 여자도 너무 잘한다. 그래갖고 히든카드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진채선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자가 참여한다 그러면 또 뭘 할지 모르니까 남장을 시켜가지고 대원군 앞에서 경복궁 테이프 카팅하는 날 딱 하다가 흥선대원군이라나 누구라 그러죠? 부를 때 대원이 대감 그러던가? 대원이 대감 내가 오늘 아주 젊은 애를 하나 좋은 애가 있으니 그 노래를 선보이겠습니까? 해보시오. 딱 진채선이 나와서 하니까 오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할 수도 있구나. 너 일로 와라. 기특하다. 너 일로 와서 뭐 술 한잔 하자 그랬는데 딱 보니까 여성인 거야. 그래갖고 그때 이제 사실은 여자인데 했다 그러니까 대원군 대감이 잘한다고. 여자도 잘한다고. 너 참 잘한다. 그러고선 그 다음 하는 말이 너 우리 집에 머물면서 노래를 계속 하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채선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어여쁜 소녀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면 이 동리 선생님도 연정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반연인이 됐는데 갑자기 대원군 앞에 자랑하러 왔다가 대원군 대감이 우리 집에 머물거라 하니까 그것 법이지. 그래갖고 신재호 선생님이 말도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 고창으로 내려간 거예요. 환장하지. 그 다음부터 연서가 매로 올라가는 거야. 뭐 그냥 채서나 잘 있느냐 했고 뭐 그냥 아름다운 그 시도 짓고 다 연서야. 그게 좀 그 기록이 있는데 결국 신재호 선생이 뭐 십몇 년을 연서만 보내다가 결국은 진채선과 해우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재호 선생이 죽은 다음에 대원군도 실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실각을 하면서 진채선이 고향에 와서 십몇 년 만에 신재호 선생님 묘에 삼배 올리고 그 동네에서 하여튼 뭐 숨어 살다가 죽었다 하는 그 눈물겨운. 그래서 자고로 좋은 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좋은 것이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 즐기십시오. 괜히 남한테 자랑하지 마십시오.